따뜻한 과학마을 벽돌안정에서 늘 야심차게 준비하는 과학마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관객들을 모셨어요. 네, 아마 이 지역에서 훈련된 관객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 계시는 박정주 박사님이신데요. 우리가 조금 신상틀을 항상 해야죠. 우리 박정주 박사님은요, 이렇게 젊으신 때도 있으셨고, 네. 그래서 항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쭉 우리 그 항공우주연구원에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발사체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실 텐데, 발사체의 어떤 주도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거의 20년 넘게, 30년 도록 하셨는데, 큰 박수 우리 박정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박정주입니다. 오늘 저는 우주와 우리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영화를 봤는데 No Highway in the Sky라는 영화예요. 하늘에는 고속도로가 없다. 내용은 뭐냐면은 그 옛날 비행기예요. 옛날 비행기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느냐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구조역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꼬리날개가 부서졌다고 생각을 해서 꼬리날개를 실제로 필요를 줘가지고 부시는 실험을 갖다가 하는 영화 내용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와, 나도 저렇게 커다란 공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비행기 만드는 회사 이런 데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항공공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이제 제가 항공우주연구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항공우주연구원이 1989년에 생겨가지고 작년에 30년이 됐어요. 30년 동안 항공우주연구원은 무슨 일을 했느냐? 30년 전에 진짜 우리나라의 우주는 완전히 불모지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면서 발사체 쪽에서는 과학로켓 3가지 과학로켓, 앞에 2개는 고체 추진제를 사용한 과학로켓이고, 3번째는 액체 추진제를 사용한 과학로켓이에요. 그 다음에 나로 발사체를 발사했고요. 그 다음에 누리호 발사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위성 같은 경우에 한 10개 이상 지금 위성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도 동시에 6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성 쪽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발사체는 아직까지 완전히 자립을 못한 상태지만, 위성은 세계 수준에 도달해가지고 외국에도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기술도 협력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도 있고 저궤도 위성도 있고 다양한 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90년도에 이제 그때 로켓 처음 개발하고 그럴 때 일본하고 같이 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의 우주과학연구소에 가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오는 카탈로그를 이렇게 보면은 자기네가 발사한 위성이 막 있잖아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때 위성 하나도 없을 때니까 이렇게 위성을 좀 이렇게 여러 개 놓고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런 카탈로그에 넣을 수 있나 싶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항공 쪽에서 많은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비행선과 비행기를 만들었고요. 특히 이 스마트 무인기라고 하는 거는 틸트 로타 비행기라고 해가지고 이륙할 때는 로타가 이렇게 해서 이륙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헬리콥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헬리콥터는 계속 이렇게 가니까 속도가 별로 안 빨라요. 근데 이게 스트로크 비행은 이륙부터 이렇게 했다가 이륙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해가지고 쭉 가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수직이 착륙되고 이런 비행기인데 무인 비행기로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좋고 저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UAV, 그러니까 도시명 에어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지금 연구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는 또 우리 도시에서 다니는 소형 비행기들도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항점 봤을 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인데요. 누리호는 직경이 3.5m고 길이가 47m 정도 되는 그런 로켓이에요. 나로가 33m니까 그거보다 한 1.5배 정도 크겠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이 동영상으로 이 로켓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밸브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하나고 이렇게. 가스 발생기하고 터빈하고 터빈 배기노즐을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엔진에 불을 붙일 때 처음에 점화를 시키는 거예요. 엔진을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런 그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나로우즈 센터는 이제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우주센터인데요. 이 원래 로켓 발사장으로 만든 거죠. 발사대로 만들었고 로켓을 발사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위험 반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변에 안전 방역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안전 방역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에다 사람이 사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로도에 있는 여기들 이 주민들을 이게 다 옛날에 마을이 있던 곳인데 다른 분들을 이주시키면서 이걸 여기를 만들었어요. 한 반경 3km 정도에 아무도 살지 않은 안전 방역을 확보해서 발사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로우를 발사를 했고 작년에 우리가 시험 발사체를 발사하는 장면이에요. 시험 발사체는 우리가 75톤짜리 액체 엔진을 개발을 해서 이걸 4개를 묶고 1단하고 하나로 2단 하기 전에 이게 엔진이 제대로 됐냐 요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만 가지고 해본 거예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먼저 개발을 했고 지금은 정지궤도 인공위성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이 훨씬 더 높이 올라가니까 더 크고 그래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은 아리랑 1호,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리랑 위성하고 다목적 실형 위성하고 컴셋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까 내려다보는 남북으로 도는 그런 관측 위성이고요. 관측 위성에서 아리랑 1호, 2호, 3호, 3A호, 7호는 광학 관측 위성입니다. 그래서 광학 위성에 해당도를 제가 말씀드린 비교하면 2호 컴셋 2호에서 찍은 영상인가 같은 자리를 찍은 거, 3호 찍은 거고 3회 2호 찍은 거고 눈에 보기도 점점 선명해 보이죠. 그만큼 이제 볼 수 있는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처음에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차가 있는 거 알았다가 또 차가 트럭인지 무슨 승용차인지도 알 수 있게 정도로 이렇게 약간 지나가면서 살짝 옆으로 틀어가지고 찍으면은 입체 이미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롯데월드 이걸 3A호 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레이더 위성 봤는데 첫 번째가 광학으로 찍은 거고 같은 콜로세움을 레이더로 찍은 거예요. 레이더 지금 저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 두 개를 같이 쓰면 아무래도 좀 유용하겠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달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달 궤도선을 발사해서 달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촬영 같은 것도 하고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 2030년 정도 되면은 달 표면에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걸 시도할 거고요. 그래서 달 착륙선과 달 로버를 보낼 거고, 그거 지난 다음에 이제 다른 달 외에 다른 뭐 화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소행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무드 탐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 궤도선은 2022년에 발사할 예정이에요. 지금 막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달은 이제 우리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이 있잖아요. 달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달 뒷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앞면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 KPLO가 굉장히 좀 작년에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들 때 나사도 안전부설 못하고 해가지고 서로 같이 어떻게든 좀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여기 우주 식량이에요. 우주 식량인데, 우주 식판은 이렇게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자석에다가 가위하고 나이프하고 포크를 붙여가지고 이제 있고, 우주에서는 먹다가 흘리면 되게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상에서는 음식 먹다 흘리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땅에 떨어져 다 여기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흘린 과자부스를 같은 내가 호흡할 때 막 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구에서 중력이라는 게 먼지를 얼마나 가라앉혀 주는지 이런 것들이 우주에 가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주는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원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작년에 2050 미래비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나온 이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미래상 보면 뭐 다양한 로켓들이 발사되고 외국의 발사장에서도 발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개인용 항공기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우주에 대한 걸 하려고 하면 앞으로 우주에는 할 일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사님이 너무 강의에 열중하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과학톡을 즐기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의 협약에서 뭐 고체 엔진을 저희 쪽에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풀렸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고체 엔진으로 하면 뭐가 또 좋은지 저는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동화는 하여튼 고체를 쓰고 싶어도 제한이 있어서 쓰지를 못했거든요. 저희가 나로호 할 때 2단을 국내에서 만드는데 그게 고체 로켓으로 만들었어요. 나로호 2단이 고체 로켓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100만 파운드 초라고 하는 한계에 딱 걸린 사이즈예요. 이게 추진제가 한 1.5톤 정도 되는데 그게 딱 그 100만 파운드 그거 이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네, 지금 그 온라인 상에서 질문들이 쭉쭉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말씀. 제가 저런 얘기 들으면 참 미안한 게, 우리나라는 우주과학자 될 때 막 꿈을 키워라 그렇게 해서 꿈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꼭 공부를 열심히 하다는 말을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키우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역시 과학자가 되려고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냥 공부 못하면 과학자 못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해 줄 수 있는 뭐 한두 가지 에피소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역시 실패했을 때 그런 거고, 로켓은 사실 뭐 시스템 일하는 사람 다 그렇겠지만은 각자 다 일을 나눠서 맡아 하잖아요. 맡아 하는데 보다 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 봐 그게 굉장히 초조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세계는 총괄을 하는 입장이니까, 세계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다 모아서 같이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이상한데, 단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심해요. 이게 내가 개발하는 이 단품이 개발이 안 되거나 이 단품이 실패를 해가지고 로켓이 망칠까 봐. 그래가지고 뭐 정말 그 어른 남자들이 개발이 안 된다면 울고 그래요. 그렇지 하고, 로켓은 또 이게 한 10년, 길게는 한 짧은 5년 정도 개발을 해가지고 짧으면 몇십 초, 길면 한 10분 만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10분 만에 내가 10년 동안 개발한 것이 이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발사 순간이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의 그 긴장감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높아져요. 가지고 위성하는 사람하고 로켓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로켓은 정말
샷 앤 포겟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갔다 그러면 한 10분 만에 그냥 끝나고 다 수복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위성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제대로 교신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한 달, 몇 달 동안 이게 초기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이거 계속 해야 되고 또 10년 동안, 10년, 20년, 10년 동안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 우리 거의 한 2시간 동안 열변을 통해 주신 우리 박정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